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기혼 여성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다 되어 가는데 주변에서 아직 애가 없냐며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시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집에 아픈 시모를 모시고 함께 살다 보니 이세 계획할 여력이 없네요. 시모가 매우 아파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사연을 자주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난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금이라도 웃어 넘기시라는 마음에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과 결혼해서 한창 예쁜 신혼을 보낼 때였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효심 한번 지극했습니다. 시모 또한 남편을 세상 전부로 알고 살았고요. 그런 탓에 둘 사이에 치이는 게 빈번히 일어나더군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일일이 연락하고 와야 하니? 무슨 남도 아니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오시는 것보다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더 좋다 이거죠. 제가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할 시간이 뭐 필요하니? 그러니까 집 관리는 평소에 잘해야지. 나온다고 부랴부랴 청소하고 정리하지 말고 평소에나 잘하렴. 게을러서 이게 뭔 고생이니? 아이고, 이 먼지 좀 봐. 냉장고에 반찬은 또 이게 뭐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청소며 반찬이며 아주 개판이구만. 이러니 내가 아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나? 예, 이거 반찬 좀 정리해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 싹 만들어 왔으니까 네가 만든 건 영 맛이 없어서 잘 안 먹지? 우리 아들은 내 손맛에 익숙해서 그런가? 네가 한 거 아니면 잘 안 먹을 거야. 딱 봐도 맛없게 생겼다, 얘. 애초에 신혼집 위치부터 잘못됐습니다. 혼자 사는 시모 걱정된다고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툭 하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이것저것 참견하기 일쑤였습니다. 제 살림을 지적하는 건 기본이고 아들 밥 챙긴다는 핑계로 늘 저녁도 먹고 갔어요. 이건 뭐 사는 집만 다르지 매일 얼굴 보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불편하고 싫어서 남편한테 말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본인 엄마 불쌍하다며 감싸더군요. 우리 엄마 혼자 있는 거 외로워서 오시는 거야. 늘 나랑 같이 있고 나랑 밥 드시다가 집에 혼자 계시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그건 나도 아는데 솔직히 조금 불편해.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어머님 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하시고 잔소리하시잖아. 또 우린 신혼이잖아. 내 집에서 자기랑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집만 따로 있지 거의 매일 보니까 같이 사는 것 같아. 자기가 이해해줘.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사셨는데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밥 혼자 드시는 것도 싫으시겠지. 그리고 신혼이 뭐 별건가. 우리가 계속 신혼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은 트여야지. 이게 뭐야? 맨날 어머니 눈치 보고 시집살이 하는데. 알겠어, 그럼. 내가 적당히 오시도록 말씀드려볼게. 하루 걸러 오신다던가 뭐 그렇게. 말씀드려보기는 무슨. 제 엄마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자란 걸 누가 모르나요?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끔찍한 남편은 뭐라고 할 위인이 못 됩니다. 제가 눈치 주니까 위기 모면하려고 알겠다며 잘 말씀드린다고 할 뿐이지 전혀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심지어 시모가 은근슬쩍 자고 가려고 해도 그러시라며 동조한 사람입니다. 아유, 밥을 많이 먹었나?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아, 엄마 졸려? 그럼 저기 방에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아유, 그럴까? 어머니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 건 어떠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아니, 못 일어나면은 좀 어떠니? 아들 집에서 자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집에 가면 혼자 있어서 촉촉하고 싫다 얘. 그냥 자고 가련다. 그러시면 좋은데 친구가 마땅치 않아서요. 이번에 산 이불 있잖아. 우리 집들이 했을 때 친구들이 쓴 이불. 이거 드리면 되지.
그거 세탁 안 했어. 먼지 많이 쌓여서 어머님 쓰시기 좀 그래. 그럼 우리 이불하고 바꿔드리자. 우리가 하루 정도 그 이불 쓰지 뭐. 먼지는 내가 털게. 괜찮지? 자고 가면 새벽 내내 잠자리 괜찮은가 살펴야 하고 아침잠도 없어서 새벽부터 이것저것 간섭할 텐데 그걸 생각하니 막막하더군요. 그러나 이건 그냥 애교 수준입니다. 시모는 우리 부부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하려고 했어요. 생일은 기본이고 심지어 부부 기념일까지도 말입니다. 자기야, 나왔어. 케이크는? 당연히 사왔지. 자기가 말한 와인이랑.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걸로 사왔어? 우리 둘만 먹을 건데? 아, 엄마도 같이 왔어. 셋이 먹을 거니까 넉넉하게 큰 거 사왔지. 예, 나도 왔다.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왜 날 보고 소리를 지르니? 아니, 어머니 모실 줄 모르고. 왜? 난 오면 안 되니? 결혼기념일 축하 파티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줘야지. 너한테 참 서운하다, 얘. 어떻게 나만 쏙 빼고 너희들끼리만 축하하려고 하니? 그야, 저희 결혼기념일이니까. 부부기념일에 꼭 너희들만 축하하란 법이 있니? 너 생일에 친구들이랑 같이 축하 아니, 안 하니? 생일하고 결혼기념일은 다르죠, 어머니. 뭐가 달라? 축하하는 맥락은 똑같은데. 좋은 일이 여럿이 함께 축하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니야? 가만 보니 지금 너희 둘이서 축하하고 싶은데 내가 껴서 싫다 뭐 이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에이 설마 엄마가 같이 축하해 주시는 건데 싫을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자기야? 이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네요. 눈치 없이 끼어든 시모나 눈치 없이 시모를 끼게 만든 남편이나 매 한 가지였습니다. 아니 부부 기념일에 끼어드는 시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시모랑 같이 케이크에 초 꽂으며 하하호호 하는데 정말 표정 관리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까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 그동안은 어머니 일로 불만 있어도 진짜 꾹 참았는데 이건 아니지.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어떻게 이런 날까지 어머님하고 함께 보내게 만들어? 자기 화난 거야? 아니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나는 자기가 괜찮을 줄 알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싫다고 말해.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난 정말 몰랐지.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기념일이야. 우리 결혼해서 처음 맞이하는 기념일이라고. 그럼 당연히 둘이 오붓하게 보내는 게 정상 아니야? 나는 그냥 좋은 날이니까 함께 축하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마침 엄마도 심심하다 하시고 케이크 좋아하시니까 겸사겸사 같이 먹으면 좋겠구나 싶어서 그냥 기념일일 뿐인데 꼭 의미 부여해야 해? 엄마 집에 가셨으니까 지금에서라도 분위기 잡고 축하하면 되잖아. 이미 기분 다 망하게 만들어놓고 인제 와서 뭘 잡아. 자기 효심 끔찍한 거 누구보다 잘 알아. 하지만 나도 여자야. 이런 날만큼은 남편이랑 오붓하게 보내고 싶은 여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 하나 몰라주니? 그동안 어머님이 날마다 오셔도 나 어머님께 싫은 티 한 번 안 냈어. 싫은 티 낼 게 뭐 있어. 우리 엄마가 뭐 어쩐다고 인자하시기만 한데. 당연히 엄마니까 당신은 편하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생판 나무로 지내다가 얼굴 마주보면서 지낸 지 1년밖에 안 됐어. 더군다나 상대하기 어려운 시어머니라고. 어머님이 당신한테는 오냐오냐 하겠지만 나한테는 어떻게 하시는데. 집에 오실 때마다 살림이 이게 뭐냐, 음식 꼬락서니까 이게 뭐냐 잔소리 달고 사셔. 내가 어머님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 줄 알아? 그럼 적어도 오늘 같은 날은 숨통 트이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당신 하나 보고 시집 왔지. 어머니 보려고 시집 온 줄 아니? 난 자기가 이 정도로 눈치 없는 바보인 거 오늘 처음 알았어. 자기야, 나 이제 안 참아. 그동안 내가 말 못하고 참았던 건 당신 효심이 갸륵해서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하고 신경 쓰인다니까 잘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싫어도 참고 이해했어. 하지만 내 마음 눈꽃만큼도 알아주지 못한다면 내가 희생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 어머님 이제 우리 집 출입 금지야. 내 허락 있기 전까지는 절대 못 오셔. 알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혼자 있기 싫어서 오시겠다는 걸 어떻게 오시지 말라고 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그렇게 어머니 걱정되는 사람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넌 그냥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이 너무 심하다. 자기 사랑해서 결혼한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말해야 해? 그럼 적어도 내 마음 하나 정도는 알아줘야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이라고. 난 분명히 말했어. 우리 집에 어머님 출입 금지라고. 내 말 어기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뭘 어떻게 하려고? 어떡하기는 바로 이혼이지. 효심 깊은 남편, 도로 어머님 옆에 갖다 앉히기 전에 행동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1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와서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솔직히 1년도 많이 참은 거예요.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며칠도 못 버티고 남편에게 난리쳤을 겁니다. 남편을 제가 더 사랑해서 그런지 그동안 넓은 아량으로 많이 참아줬네요. 남편은 1년 동안 별 말 없이 어머님과 함께했던 제가 이혼한다니까 적잖이 충격받은 듯 보였어요. 그래서 그 후로 어머님 출입을 자제시키더군요. 어찌 보면 남편의 큰 효심을 이혼이란 무기로 잠재웠습니다. 이날 이후 시모는 출입금지가 돼서 난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연락도 싹 무시했어요. 며칠 동안 시모를 개무시하며 지냈고 남편은 제 눈치 보랴 시모 등살에 치이랴 난처해졌죠. 그러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라고? 시한부? 우리 엄마 시한부래. 퇴근한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모가 암에 걸렸다며 시한부라고 하더군요. 저는 큰 충격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이 시한부라니 그게 무슨... 어머님이 그러셔? 엄마한테 들었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대.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엄마 곧 죽는다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시한부라니요. 남편은 본인 가슴을 내려치며 한참을 서럽게 울었고 저는 그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어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깐깐하고 아들밖에 모르는 시모가 시한부라니. 믿기 힘들 정도로 꿈 같은 말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고 오랜 시간 오열하다가 이내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엄마 모시고 와야겠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잖아. 그 시간 동안 외롭지 않게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 엄마가 이런 몹쓸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동안 불효를 저질렀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자식이란 게 바보같이 자주 오지 말리라 짓거리고 이제 우리 엄마 외롭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해. 당장 엄마 좀 챙겨서 집으로 데려올 테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엄마 챙겨줘. 시한부라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렇지? 길어봤자 고작 6개월이래. 그 정도는 모시고 살 수 있지? 갑자기 시한부라는 시모와 남은 시간 동안 모시고 살겠다는 남편. 한 번에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연타로 들으니까 정신이 쏙 빠지더군요. 남편이랑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참에 시모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제대로 시모를 모셔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혼할 마음은 없었고 그저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해줄 요량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한심하더군요. 시모는 암이란 걸 숨기고 남은 시간 동안 아들과 더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저는 눈치 없는 노인의 취급이나 했으니 시모에게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행실을 반성하고 시모를 잘 모셔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인데. 당장 모시고 오자.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집에 계시면 안 되지. 얄미웠던 시모가 한순간에 치근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즉시 시모 집에 가서 대강 짐을 챙기고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극진히 시모를 모셨어요. 잠자리부터 음식이며 뭐며 시모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입맛이 없다고 계속 누워있기만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죽 써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잠복죽이요. 입맛 없어도 한 술이라도 뜨세요. 네? 아유, 됐다니까. 도저히 뭐가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니. 귀찮게 그러지 말고 그냥 나 좀 내버려둬. 그래도 제가 해온 정성이 있는데 좀 드셔보세요. 냄새만 맡아도 속 안 좋다. 아휴, 이럴 때는 사돈이 해준 물김치 한 사발 시원하게 들이키면 좋은데. 물김치요? 사돈 음식 솜씨 좋잖니. 죽기 전에 그 물김치에 국수나 말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구나.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게 먹으면 참 좋겠어. 지금 집에 물김치 없는데 그러면 어머니 제가 금방 친정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뭐하러 고생스럽게. 고생은요.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데 당연히 가져와야죠. 그거 뭐 힘들다고. 쉬고 계세요? 제가 얼른 다녀올게요. 아니, 여기서 사돈 댁까지 거리가 꽤 있는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차 안 막힐 때 얼른 다녀올게요. 그래도 몇 시간은 걸릴 텐데. 아유, 그래. 아,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렴. 통 잘 먹지도 못하던 시모가 물김치 먹고 싶다는 말에 저는 불이 났게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꽤 되어 몇 시간 걸릴 걸 각오했지만 아픈 시모가 조금이라도 먹고 기운 차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친언니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제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언니가 물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늘 남아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얼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집에 엄마가 보내주신 물김치 있지? 물김치? 있지. 왜? 다행이다. 아니,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 집에 가려면 몇 시간 걸리잖아. 나 그 김치 좀 가져가도 되지? 어차피 언니는 물김치 잘 안 먹는다며. 그래? 알았어, 가져가. 언니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바로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리고 언니 집에서 친정엄마표 물김치를 얻어다 돌아왔습니다. 무겁게 김치통을 안고 부랴부랴 집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서 시모가 집을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아니, 어디 가시는 거지? 저는 어디 가시나 싶어 시모를 부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시모의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이죠. 아까까지만 해도 죽을 사람처럼 누워서 비실거리던 양반이 어디서 힘이 난 건지 어딘가로 재빨리 뛰어가더군요. 수상한 마음에 조용히 시모 뒤를 밟았습니다. 시모는 바쁜 걸음을 재촉하다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모 집 앞에 멈춰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저는 시모 몰래 따라 들어가 현관 쪽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행동을 숨죽여 살펴봤는데 양푼에 밥을 잔뜩 푸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까지 막 집어넣어 신나게 비벼 먹더군요. 그리고 목이 막히는지 물을 들이켰어요. 그러다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이 엄마. 어디긴 어디야? 집이지. 나 배고파서 밥 비벼 먹어. 아유, 배고파 죽는 줄 아는데. 응? 아니야. 아프기는. 이렇게 건강한데, 그거 다 시효야. 그게 자꾸 아들하고 날 갈라놓고 얄밉게 굴길래 내가 뻥 좀 쳤어. 며느리 고개 납작 엎드려서 나한테 쩔쩔맨다니까. 아주 나를 왕처럼 떠받들고 살잖아. 뭐? 미쳤어. 내가 왜 털어놔.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계속 아픈 척 연기해야 할지.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배고픈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냥 시한부인 척 연기하다가 배가죽이 등가죽이 달라붙겠어. 아까 며느리가 청복죽 써놨는데 어찌나 먹고 싶은지 겨우 참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머리를 좀 썼지. 친정집이 여기서 머니까 사돈 물김치 좀 가져오라고 하고 그 사이에 나는 얼른 밥 먹고 와서 지금 집에 와 있는 거야. 아무튼 내가 나중에 또 전화할게. 며느리 오기 전에 얼른 먹고 치워야 하니까. 응, 알겠어? 시모는 전화를 끊고 밥을 마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어찌나 어떡하라던지. 저는 시모한테 들킬세라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속인 시모를 어떻게 골탕 먹이나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시모가 집에 돌아왔고 저를 보더니 귀신 본 사람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아이고 머니나, 아니 벌써 다녀왔니? 아무리 빨리 다녀와도 이렇게 일찍 다녀올 거리는 아닌데. 네, 언니 집에 다녀왔어요. 마침 물김치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뭐 그냥 이 앞에. 그나저나 저녁에 물김치에다가 국수 말아서 먹으면 딱이겠어. 사돈 김치가 하도 맛있어야지. 아픈 와중에도 어찌나 크게 먹고 싶든지. 어디 맛 좀 볼까? 시모는 싱크대에 올려진 김치통을 향해 다가왔고 저는 재빨리 김치통의 뚜껑을 열어 세면대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까운 김치를 버리면 어째? 생각해보니까 어머니한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뭐? 남들은 요양하면서 음식이다 뭐다 관리 철저하게 하잖아요. 늦었지만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어머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드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해드리려 했는데 안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계실 수만 있다면 제가 뭐라도 해야죠. 앞으로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해드릴게요. 맵고 짠 거 자제하고 순한 것만 드세요. 소화하기 좋게. 앞으로 간 센 거 무조건 다 안 돼요. 아시겠어요? 시모는 당황해하며 말을 얼버무렸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푹 쉬라고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날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러보라며 속으로 칼을 갈았죠. 그날부터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니? 항암에 좋다는 음식 위주로 준비했어요. 토마토가 그렇게 좋대요, 어머니. 자, 어서 드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토마토만 먹니? 이게 밥이 돼? 어머니 입맛 없으시다면서요. 토마토만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야 그렇지만 저번부터 물김치에 국수 말아서 먹고 싶더라. 예, 그러지 말고 사돈께 물김치 좀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니, 그게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요. 국수는 밀가루예요. 하루라도 더 사셔야지 빨리 조승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는데. 앞으로 저만 믿으세요, 어머니. 제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시켜드릴게요. 그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있어야지. 맨날 풀떼기에 토마토만 먹으라고 하니 없던 입맛도 떨어질 판이다, 얘. 그러지 말고 고기라도 좀 주던가. 어머님은 고기가 아니라 마늘, 토마토 이런 거 드셔야 해요. 항암에 좋은 성분이 있는 것들로만 섭취하셔야 한다고요. 다 어머님을 위한 조치니 잘 따라주세요. 우선 시모의 식단부터 바꿨습니다.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시모는 풀떼기만 줬어요. 시모가 환장하는 치킨을 일부러 시켜서 냄새 폴폴 풍겼더니 입에 잔뜩 침이 고이시는지 먹고 싶어 죽으려 하더군요. 예, 그 다리 하나만 좀 주면 안 되니? 냄새가 너무 좋다. 죄송해요, 어머니.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이, 그럼 시키지를 말든가. 먹지도 못하게 하고 냄새만 맡게 하는 게 고역인데 얼마나. 나 지금 놀려? 제가 어머님을 왜 놀려요? 어머님은 식단 철저하게 관리해야지만 저는 아니죠. 제가 잘 먹어야 그 기운으로 어머님 관리 도울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길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남편 없을 때 아주 고기란 고기는 원 없이 먹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시모는 먹고 싶어 죽으려고 했고요. 제가 몰래 먹지도 못하게 아주 24시간 옆에 딱 붙어서 철통 관리했습니다. 하루는 자꾸 저를 어디 보내려고 수를 쓰시더군요. 아유, 왜야? 예,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앞에 약국 가서 약 좀 사오렴. 어디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몰라. 글쎄 약 좀 사오라니까. 저 내보내고 몰래 냉장고 뒤져먹으려는 속셈을 제가 모를까 봐서요?
시모 속을 다 꿰고 있는지라 약이 가득한 통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약이란 약은 종류별로 다 있어요. 뭐? 혹시 어디 아프실까봐 제가 미리 다 갖춰놨죠. 어떻게 설사약 드릴까요? 아니면 변비? 체하셨어요? 소화제도 있는데. 됐다. 나 그런 약 안 먹는다. 약은 됐고 나 잠시 집에 좀 다녀오마. 어머, 집은 왜요? 아이, 뭐 좀 가지러 가려고 그러지. 저리 안 비키니? 시모는 혼자 집에 좀 다녀오겠다며 급히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죠. 또 몰래 밥 비벼 먹으려고요. 저는 그것 또한 철통방어했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몸도 안 좋으신데. 아이, 됐어. 나 혼자 가도 돼. 괜히 혼자 가셔서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불효 저지르는 며느리 만들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아우, 글쎄 됐다니까는. 예, 너는 일 없니? 볼 일 볼 거 없냐 말이야. 어떻게 젊은 애가 밖을 한번 안 나가? 아주 24시간 내 옆에 딱 붙어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할 짓이 없어? 노인네 뒷공문이나 졸졸 쫓아다니고? 어머님 곁을 지키는 거 말고 중요한 일이 뭐 있겠어요? 제가 어머니 두고 어딜 나가면 큰일 나죠. 저 없을 때 무슨 일 나면 어떡하라고요. 저 귀신처럼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 24시간 케어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정말. 시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지 본인 가슴을 퍽퍽 치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미저리 뺨치는 잠복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조용히 방에서 나와 냉장고를 뒤지던 시모. 저는 그 뒤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배고프세요? 어머나, 깜짝이야! 시모는 아주 경기하듯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들고 있던 반찬통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뒤돌아 귀신같이 서 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안 자고 뭐하니? 요즘 밤잠 없네요. 하도 잠이 안 와서 어머님 잘 주무시나 살펴볼 겸 나왔는데 냉장고 앞에 계셔서 놀랐어요. 배고파서 잠이 안 오세요? 아까 입맛 없다고 두릅이랑 마늘 안 드시더니. 네가 한번 초장도 없이 먹어봐라. 넘어가나. 초장은 자극적인 맛이라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본연의 맛만 즐기세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두릅이랑 마늘 많이 데워드릴게요. 이만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는 거실에서 TV 좀 보다가 잘게요. 아주 밤낮 할 것 없이 밀착해서 감시하고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니까 시모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먹기는 싫고 배는 고프고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통쾌했어요. 본인 스스로 모든 게 쇼였다는 걸 밝히기 전까지 죽어라 괴롭힐 생각이었습니다. 그 덕에 시모는 나날이 살이 빠졌고 하루가 다르게 힘없는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모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병원 가요. 아유, 이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됐다. 아유, 말할 기운도 없으니까 어서 출근이나 해. 오늘 회사 연차 냈어요. 엄마 모시고 병원 가려고. 아이, 글쎄 안 간다니까. 병원은 무슨. 요즘 살도 많이 빠지시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이러다 큰일 날까 봐 걱정되고. 저랑 병원 가요. 요즘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살살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아이, 괜찮아. 맨날 풀떼기만 먹어대니까 기운 없어서 그런 거야. 아이, 뭘 먹어야 소화가 되든가 말든가 하지. 늦었지만 엄마 주치의분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매번 됐다고 어차피 죽을 거라고 말리셨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아유, 얘가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어차피 죽을 건데 아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남편은 몇 번이고 시모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처음에는 자식 마음에 상처 주기 싫어서 저러시나 싶었는데 모든 걸 다 알게 되니 본인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안 간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모 편을 들었어요. 자기야, 그만해.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잖아.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시지. 내가 계속 옆에서 보살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잘 말씀드려서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가자. 내가 더 항암에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드릴게. 시모의 거짓말은 스스로 본인을 가두는 감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 못하고 매일 제가 챙겨주는 풀떼기를 먹으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되었을까요? 시모는 몰라보게 살이 빠지고 야위어져 갔어요. 아무리 풀만 줬어도 저 몰래 이것저것 챙겨 먹는 것 같았는데 저리 살이 빠지나 놀랐습니다. 모든 게 쇼인 걸 알면서도 정말 아픈 건 아닐까 걱정될 만큼 시모의 몰골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유, 나 죽는다. 아이고, 배요? 배가 아프세요? 아니, 갑자기 왜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젯밤부터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죽을 듯이 아픈데. 엄마, 표! 얼른 병원 가요! 뭐 병원? 아유, 아니야. 병원 안 갈 거야.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이렇게 아픈데도 안 간다고 버티실 거예요? 아유, 글쎄 안 간다니까. 나 병원 못 간다고. 아이고, 배야. 시모는 배가 아프다며 바닥을 뒹굴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모가 걱정됐는지 남편은 시모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고 몇 가지 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렸죠. 진통제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이 나아진 시모는 이리저리 눈치 보며 불안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모의 쇼가 마무리되는구나 싶어서 나름대로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 몰래 우리 부부를 따로 부른 의사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라니요. 방금 검사 결과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암입니다. 이미 대장 전체에 다 퍼져 있는 상태고 다른 장기에도 대부분이 전이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손 써보기 힘든 상태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유감이지만 길어야 6개월입니다. 현재로서는 통증을 줄여줄 진통제 치료 외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말도 안 돼. 시한부라니. 어머님이 어떻게 시한부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다 쇼라고. 그럼 그동안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단 소리야?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지? 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연기라니. 이제 곧 시모의 거짓 시한부 연극이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시한부로 선고받으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듣거나 말거나 인정할 수 없는 말을 내뱉어냈고 남편은 무슨 말이냐며 캐물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저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동안 시한부라고 거짓말하셨어요? 어? 아니, 난 그게... 아유, 그러니까 애초에 저것이 나한테 잘했으면은 내가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쇼했겠어? 어디 시어머니한테 출입금지란 말을 해, 이 못된 것.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아휴, 그건 미안해. 저건 눈치가 보통 아니잖니. 어설프게 거짓말했다가는 다 들통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 아휴, 그래도 이렇게 들키니까 속 시원하다. 내가 그동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참느라고 어찌나 힘들었는지. 나 이제 거짓 시한부 그만하련다. 예, 나 고기 반찬 좀 해다오. 이렇게 된 거 오랜만에 기름진 거나 먹어보자. 아니요, 못 해드려요. 뭐야? 이게 끝까지? 너 지금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다고 기분 나쁘다 뭐 이거냐? 그래서 끝까지 풀떼기만 먹으려고? 네, 끝까지 풀떼기만 먹으려고요. 저 사실 어머님이 거짓말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풀만 드시게 한 거예요. 어머님 골탕 먹이려고. 뭐라고? 근데 어떡해요, 어머니. 이제 진짜 시한부가 되셨는데. 아니, 얘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진짜 시한부라니? 우리 부부는 영분도 모르고 쳐다보는 시모를 보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시모 앞에서 목 놓아 울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야 시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러자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며 부정했고 장난치지 말라고 호통치다가 웃다가 울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이 씨가 된다더니 내가 진짜 시한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그저 네가 괘씸해서 거짓말한 건데
그동안 인생 헛살았구나. 나이 먹고 추태를 부렸어. 장가간 아들 더 이상 내 아들 아니고 며느리 남편인 건데 그게 뭐라고 인정하기 싫던지. 시모는 말없이 울고 있는 제 손을 잡더니 포근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말하고 상처 준 거 미안해. 내가 참 어리석게 굴었어. 진작이리 손 한번 따스히 잡아줄 걸. 이게 뭐 힘든 거라고. 아들 뺏긴 질투심에 몹쓸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못된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이 순간 네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서 다행이구나 싶구나. 내가 없어도 우리 아들 지금처럼 잘 챙겨주렴. 어머니, 정말 미안했다. 신이 원망스럽긴 해도 한편으로는 고맙구나.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려줘서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지내마. 심술에 빠져 거짓말이나 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요. 저도 잘한 거 없는데요, 뭐. 식단 관리 핑계 대면서 어머님 골탕 먹이려고 풀만 드시겠어요. 이렇게 큰 병 갖고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어머님을 더 힘들게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드시고 싶다는 거 그냥 다 드릴 걸.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니? 다 내 업보지. 우리 지난 날은 잊고 주어진 시간 동안 잘 지내보자. 그만 울렴. 누가 보면 네가 시한부인 줄 알겠어. 어머님은 이런 순간에 그런 농담을 하세요? 그럼 어떡해? 그냥 웃어 넘겨야지. 뭐 웃음이 보약이라더라. 저 이제부터 어머님 정말 잘못일 거예요. 그동안은 어머님 골탕 먹으려고 그런 거고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식단부터 항암 치료에 좋다는 건 모조리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또 풀떼기 먹으려고? 어머니, 아유, 난 됐다. 그거 먹는다고 남은 생 얼마나 늘어나겠니?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 원 없이 가련다. 풀떼기는 너 혼자 다 먹어. 나도 어디 한번 치킨이나 실컷 뜯어보자. 애써 괜찮은 척 농담하며 웃는 어머니를 보고 제 속은 더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들게 해드린 게 계속 마음에 맴돌고 너무 죄송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항암 치료에 좋다는 건 죄다 찾아서 어머니께 똑같이 해드렸고 경기하듯 싫어하시는 풀떼기 음식을 꼬박꼬박 식탁 위에 올렸죠. 어머님은 풀떼기를 보며 대놓고 구박하는 거냐고 장난치시지만 그래도 제 정성을 생각하셨는지 다 드셔주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운동도 하고 같이 자연치유하면서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보다 더 말이죠. 그 결과 어머님은 아직 저희 곁에 계세요. 물론 증상이 많이 심해져서 최근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풀떼기 반찬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머니 사연 듣고 놀라셨죠? 매일 풀떼기 반찬 올리는 얄미운 며느리 할 거니까 부디 곁에 오래 머물러 주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